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요? 걱정도 많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오늘은 토픽 공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토픽 2는 한국어 능력이 3급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듣기하고 쓰기 그리고 읽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각 영역에 그러니까 듣기, 쓰기, 읽기 이거의 총점이 120점부터 149점까지는 3급이에요. 그리고 150점부터 189점까지 받으면 4급입니다. 근데 점수만 가지고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서 3급 또는 4급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공부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중급 문제, 중급 수준의 문제를 집중해서 공략하기입니다. 토픽 기출 문제를 보면 듣기와 읽기에 20번 정도까지는 중급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쓰기도 4문제 중에서 51번, 52번, 53번 이 문제는 중급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급, 4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 중급 수준의 문제는 반드시 좀 잘 맞춰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3달, 4달,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도 돼요. 아주 좋지요. 하지만 1달, 2달 뒤에 시험 보고 3급, 4급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토픽은 한국어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한국어 능력이 아주 훌륭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의 그 범위, 그러니까 나는 중급 수준의 문제는 꼭 다 맞춰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조금 내용에도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 이쯤에서 바로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는 바로 반복 그리고 반복 학습입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강의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책으로 공부하는 것, 강의를 듣고 보고 하는 것 모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책 그리고 강의를 우선 선택하시고요. 그 강의나 교재를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울 때까지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강의나 교재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우선 토픽 그 출제 문제 유형 스타일들 그걸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 풀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렇지요. 마스터 토픽에서 선생님이 촬영한 그 토픽 3급, 4급 듣기, 읽기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자, 선생님의 학생 중에서 토픽 5급 받은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복 학습이었어요.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복 학습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어휘 공부예요. 자, 토픽 시험에서 어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휘는 정말 중요해요. 문법을 많이 알고 다 알아요. 하지만 어휘를 몰라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어휘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요. 자, 어떻게 단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냥 무조건 외워! 이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안타깝지만 제가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단어를 공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이니까요. 여러분 그 토픽의 기출 문제 이미 나왔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토픽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 나타났다, 또는 증가하다, 급등하다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나 열심히 찾아보고 이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단어 외울 때 그냥 여러분 나라 한국어와 여러분 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만 외우면 안 돼요. 이거보다 예문을 같이 공부하면 효과가 2배는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스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쓰다 라든지 이렇게 같이 쓰는 동사 같은 걸 같이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 어휘 공부로 끝? 아니요. 문법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쓰는 그 스펠링, 맞춤법 하고요. 발음이 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험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 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험을 이렇게 코앞에 둔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 이런 걸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제가 알려드린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중급 수준의 문제를 선택하고 집중하세요 라는 것.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선택한 강의나 또는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온 그런 어휘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못하겠어, 어려워,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같이 준비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5급, 6급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또 알려드리러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토픽 3급, 4급을 받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 중급 수준의 문제들을 조금 더 공략하세요, 이런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토픽 5급, 6급을 받기 위한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픽 5급을 받으려면 190점 이상, 와우. 자, 6급을 받으려면 23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진짜 대단한 점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래, 나눠요. 각 영역마다 65점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쓰기는 그 65점을 받기가 사실은 상당히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네, 쓰기가 모두 4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건 진짜 여러분 선생님도 어려워요. 그걸 모두 잘 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쓰기에서는 진짜 한국 사람 정도로 써야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하고 읽기를 또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5급, 6급이 목표라면 쓰기 51번부터 54번까지 모두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5급, 6급을 목표로 하는 공부 방법, 이거는 당연히 3급, 4급을 목표로 할 때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건 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픽 5급과 6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첫 번째는 쓰기예요. 쓰기. 자, 3급, 4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한 53번까지는 꼭 하세요.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5급, 6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51번, 52번은 당연히 드르르르릉 잘 맞아야 되고요. 53번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20점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쓰기 그 전체적인 점수에서 54번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54번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54번은 그래도 친절하게 문제에서 써야 되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것에 답을 모두 넣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자, 제 학생들 중에서도요, 51번, 52번, 3, 4번 다 썼어요, 선생님. 하지만 쓰기 점수가 별로예요, 선생님. 저는 쓰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특히 또 조심해야 할 것은 토픽 2는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중급인지 고급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니까요. 아무래도 초급 수준의 어휘나 초급 수준의 문법을 많이 사용하면 점수가 좋지 않겠죠.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3번, 54번에 여러분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서, 어서 같은 표현만 계속 쓰고 있으면 사실 점수는 아주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서, 어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국어 공부할 때 1급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쵸? 아주 초급 수준에서 공부하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그거 아서, 어서로만 계속 이유의 문장들을 쓴다면 당연히 점수가 아주 훌륭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쓰기 문제의 답을 쓰실 때는 최대한 뭔가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서 뭔가 들을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고급의 어휘나 문법들을 최소한 2개 이상 최소한 이렇게 좀 써주셔야겠고요. 선생님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눈물이 나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스터 토픽 보세요. 거기에 중급, 고급 문법을 정리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쓰기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듣기하고 읽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슬프지만 5급, 6급은 미안해요,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2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네, 듣기나 읽기 영역이 물론 이제 쓰기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읽기나 듣기에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어려운 고득점 문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글에 문장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화자의 기분,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뭐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가끔 보면 이게 무엇에 대한 글인가 이걸 추측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읽기나 듣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도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틀리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잡아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것을 분석하는 그런 리뷰하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특별히 이 문제를 자주 틀리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가끔은 그냥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하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맞힐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본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법을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셨죠? 근데 혹시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면 여러분, 네, 오답노트 작성 방법 여기 네, 오답노트 작성 방법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제일 못하는 것까지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로 여러분 실전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야 되겠습니다. 읽기의 경우는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읽어야 하는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선생님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가끔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시간 끝.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맞으면 참 좋겠지만. 자, 아마 어렵겠죠? 5급, 6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 토픽 기출문제 많이 이미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학습 했으니까 아마 문제와 답을 외울 정도까지 됐죠? 네.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거 이제 끝났으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딱 보고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시간 내에 이렇게 문제 푸는 이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훈련을 꼭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가보면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모의고사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우선 그 토픽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 이런 건 비슷하겠죠. 하지만 사실 토픽 시험도 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매 회차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출제한 것이 바로 마스터 토픽의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토픽의 모의고사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해요. 자, 듣기와 쓰기는 50분, 읽기는 80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 꼭 해보시고요. 또 이게 여러분 시험하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마킹하는 연습. 그 마킹하는 시간도 한 5분 정도는 빼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네,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5급과 6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뭐지? 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쓰기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같은 거 써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로 실전 경험을 쌓아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토픽 시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점수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안녕!